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우리가 금요일날만 이렇게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걱정이 안 되셨을 테지만, 이렇게 거의 7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이 발생하는 바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인 우하향으로 갈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설마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말 동안에 좀 쉬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에서 내용을 좀 지켜보신 것 중에 만약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 한 줄이라도 발견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언하는 국가를 단 한 개라도 보셨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에다가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로 했었죠? 바로 X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다가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측에서 X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가스터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라는 내용을 얘기했다거나 하는 내용의 부정적인 내용의 이슈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대형주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가시죠 라고 제가 영상을 키자마자 말씀드렸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 자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가스터빈 그리고 SMR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글로벌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내용의 이슈는 전혀 없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림과 동시에 같이 떨어졌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주면서 흐름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V 반등으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이 지수가 진정되는 걸 먼저 지켜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선 명백하게 여러분들께 기회의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기회의 타점이 왔을 때, 이때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던 날이 바로 8월 19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8월 20일 날 제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대놓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구간에서도 제 말에 신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이 다음날에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영상을 촬영을 좀 해드렸었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다시피 기회의 찬스를 노려가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이 언제였어요? 8월 2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6,0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에 8월 20일 날 제가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라 라고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기회에서는 정확하게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온 그 다음날에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매수의 기회의 찬스를 잡아가 보셔라라고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저 트레이더 K였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왜 하락을 했어요 대체 여러분들? 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이슈는 뭐겠습니까? 바로 10월 29일 날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윗꼬리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연사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여러분들? 마누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4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4일 동안에 밀렸었던 배경에는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4일 동안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도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몇 위입니까 여러분들? 7위를 위치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코스피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밀렸었던 상황인 걸 감안해봤을 때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4일 동안 급락이 연출된 것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낙폭이 진행됐었던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 지수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을 땐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부각돼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회의 타점을 노려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의기소침하시고 기운이 축 처져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지금 끝났습니까? 시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2개월 반 동안의 박스를 돌파한 이후로 그 박스권 위에서 아직도 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며 4일 동안의 낙폭이 좀 연출이 됐었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수가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구간에선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오면서 이 21선부터 회복해주고 흐름을 다시 한번 다져준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뚫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역사적 신고가의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분들 엄청나게 매수세로 이미 쏟아져 들어왔었죠. 자, 이런 분들이 주가가 조금 오른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매수세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윗꼬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참여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했던 이런 구간을 아직 절반 반납한 구간까지도 안 내려온 자리이자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준 이후로 그 구간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지지가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박스권에서 최대한 흐름을 다져주면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야지만이 이전에 있었던 고가까지를 시원시원하게 뚫고 일단 1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전에 짚어드려봤던 내용 중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대용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고 어긋난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뤄드릴 때 정확하게 기회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내용이 단 한 가지도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냐면은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미 원전 등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목표가를 종전 10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이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어떤 게 좀 터져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터져나왔었고 그 실적이 장기 성과급 때문에 이익이 부진한 것으로 좀 찍혀 있었긴 했지만 다만 4분기 수주 가이던스는 13에서 14조 원으로 상향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반적으로 밥캣의 부진 영향이 컸다라고 하면서 에너빌리티 부분 외형이익은 각각 1조 7천억 원, 434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연내 체코 원전 주기기 계약,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구체화, 가스터빈 추가 수출, PVA 엔트라원 PPA 계약 등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뭔가 재료가 소멸되거나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숫자로 지금 변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지금 조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전에 저선가 물량을 전략적으로 지향하면서 조선 3사들이 고선가 물량에 집중적으로 매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조선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에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목표가를 더 상향하고 있는 신한증권이었다라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21선이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흐름을 잡아줘야지만이, 아니면 더 좋다라고 하면은 V반등으로 꺾어서 올라오면서 21선을 수복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투자 경고가 걸려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장대 항복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전에 있었던 고가를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인 바로 얼마예요, 여러분들? 93,200원이라는 가격을 상한선을 그어놓고 투자 경고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투자 경고로 만약에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 두 가지의 패턴 중에서 지금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종가까지의 상한선을 그어놓고 거의 마음껏 빼버리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셧다운 타협 안에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셧다운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 최장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타협안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미국 증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해외 증시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와 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이 버블론이 한 번 더 터져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망치형 캔들이 출현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뉴욕 증시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리고 셧다운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구간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다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전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업종 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상승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21선에서 닿고 다시 한번 극한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금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21선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쌍바닥을 찍어줬었던 국내 증시인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을 이런 식으로 다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무섭게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 패닉셀이 아니라 패닉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앞전에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드렸다고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구간이었었냐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이거 탈원전 아니야 라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9월 15일날 두산에너빌리티가 61선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58,700원 부근에서 찍어줬었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58,8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의 매수 타점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살짝 꺾이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어요. 여러분들 31% 정도 수익권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보다는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여유있게 추가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한번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를 자세히 보셨을 때는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어서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바이오 매집주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 매집주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집주까지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이번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실 테고, 이번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게 매집주입니다라고 해서 딱 추천 안내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촬영했던 날짜가 9월 13일날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에 로보스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로보스타 영상을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러분들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상승음이 연출됐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로보스타 매도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1월 3일날 로보스타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3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로보스타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현재가의 비중 전량 매도해보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이렇게 최고가로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왜 전량 매도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뜰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일 정도 조정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투자 경고 매매 기법이라고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기 전에 매도 타점을 잡아갔다라는 말씀이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왔어요. 최근에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올릭스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먼저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가 이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금요일장에 몇 퍼센트 정도, 약 8.13% 정도 상승음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화끈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정말로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낙폭이 꽤나 심하게 진행되면서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딱 이 구간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년선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를 분할 매수로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지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는 캐시카우로도 유명한데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꾸준히 계속 매달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잠재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엄청난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중간에 분명히 무섭게 빠지면서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이게 안 무서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바닥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저가를 몇 %까지 찍었어요? 마이너스 17%까지 찍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더 진행됐었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캔들까지만 지켜보면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졌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언급 안 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동반 하락하게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기업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여러분들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상승을 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이 허리 매매법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떤 것이 먼저 좀 진정이 되어야 된다. 다음 주에 이 해외 증시 차트가 다시 한번 흐름을 돌려주면서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하면서 21선에서의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1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런 셧다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내용의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출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점령했지만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긴 하지만 반대를 하면서 셧다운 사건이 벌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간 선거라는 게 있죠.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켜야지만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다라고 해서 뽑아줬었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연출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회복이 더뎌진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의회와 방향이 일치가 됐었던 것 때문인데, 상원의원도 재선거되고 하원의원도 재선거되는 구간에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을 또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겪었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외 증시 차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고, 이에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이 훨씬 더 강했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름을 터뜨리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하락이 터져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가 바로 이 AI 버블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AI 버블론이라는 것은 곧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버블이 끼면서 미친 폭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막대한 전력 소모를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로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스터빈 수주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SMR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측에서 첫 상용화에 도전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었습니까?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다 이슈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원자력 건설에 115조를 투입해가면서 AI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원전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의 흔들림 구간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었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 대응방 링크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제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11만 6천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따봉도 좀 눌러주셨었는데 9월 18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달 이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이후로 이런 상승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고가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140% 가까이 상승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하시고 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100% 이상씩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타점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웬만하면 여기 방으로 입장해 보시길 권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